변호사랑 동석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건 꼭 준비해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비밀인데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거 경찰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빠른 합의가 답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업 초기에 형사사건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전국에 있는 경찰서, 법원, 검찰청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가 수사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서 가장 많이 전국에 있는 다양한 범죄로 조사 입회를 저희가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경찰 조사에 또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지금 뭔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경찰서에 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경찰한테 연락이 왔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경찰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꼭 연락은 받거나 직접 해주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경찰이 이렇게 연락처까지 알고 연락을 했을 때는요, 어느 정도 이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했거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결국 집에 찾아옵니다. 그럼 경찰로서는 와서 체포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경찰분들이 이제 연락이 왔을 때 조사 기일을 굉장히 좀 짧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수사를 굳이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인지했을 때 바로바로 일정을 잡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꼭 응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큰 오해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경찰이 말한 조사 기일에 꼭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싫어한다 라는 오해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오해는 변호사를 대동하면 뭔가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는 헌법에 의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가질 권리는 모든 국민한테 있기 때문에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건 절대 괘씸한 게 아니고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 듣는 사람의 불안을 제거하는 말하기를 하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찰분들은 사실 빨리 하는 것보다요, 이 사람이 도망치지 않을지,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으실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죄를 지었다면 혹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분한테 정중하게 조사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유는 변호사가 있다면 지금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미뤄달라, 혹은 제가 정말 가고 싶은데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대신 다음 주로 미뤄주시면 제가 꼭 출석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납득이 갈 만한 사유. 근데 중요한 건 경찰분들도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기한 연기가 된다거나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잘 들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잘 출석할 것인데 다만 기간만 조금 미뤄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확보한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해야 할 일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고소를 당한 거라면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짧게는 며칠에서 일주일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인터넷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한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혹시 고소인이 있다면 어떠한 고소장으로 나를 고소한 건지, 고소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겠죠. 어떠한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만약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거나 혹은 고소인이 명확한데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면 빠른 합의가 답입니다, 여러분. 범죄의 어떤 피해가 개인에게 클 때, 피해자가 용서해 주거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을 때 경찰로서도 훨씬 더 수사를 조금 더 완화해서 해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피해자가 용서했으면 국가도 조금은 봐줄 여지가 있고요. 피해자가 피눈물을 흘리면 수사기관도 조금 더 엄격하게 수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확보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한 합의는 빠르게 정중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돈으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절한 사과 편지도 쓰시고요. 요 피해자와의 합의를 혹시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상황, 그럴 때는 이 피해자와의 합의만 대리하는 대리인을 써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빠르고 원만하게 진정 어린 사과로 하시는 게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까지 확보된 이 1, 2주의 시간 동안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변호사랑 동석을 안 해도 되니까 이건 꼭 준비해 가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양형 자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혹은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면 이 나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가시는 거고요. 내가 그 당시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법이 말하는 유죄에 해당한다면 우리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땐 저는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만 하는 자수가 아니라요, 진정 반성하고 있다는 걸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양형 자료라는 것이고요. 이 양형 자료들을 꼭 잘 준비하셔서 경찰 조사 때부터 저는 들고 가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 두꺼운 양형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가면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도 훨씬 더
더 수월하고요. 2번 올 조사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던 혹은 잘못한 게 없던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한 번의 조사로 끝날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가면 조사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변호사다 보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이건 사실 비밀인데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거 경찰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세요.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가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의무죠. 하지만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짓말을 했다 걸리면 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뻔뻔하게 저 그런 적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게 밝혀졌을 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진짜 진술의 신빙성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함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고요.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 때는 변호사랑 상담을 받으시고 차라리 초반에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호사 혹은 경찰, 검사, 법정을 생각할 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는 건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처벌하거나 감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떳떳하다면 혹은 조금 잘못을 했더라도 이 정도의 잘못만 저질렀다면 그때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경찰한테 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피해자라서 혹은 피의자가 되어서 혹은 참고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어떤 상황이든 법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 법을 잘 모르겠다, 어렵다, 여전히 무섭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간단한 어떤 자문을 통해서라도 좀 조언을 받고 이제 조사에 임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법이 기능할 거예요. 특히 오늘 말미에 말씀드린 양형 자료 같은 경우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은 변호인을 선임하셨다 하더라도 또 알아서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그와 관련돼서 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에 관련된 답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